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 해보다도 아주 긴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8월입니다. 어제 하남에서는요, 야간 달리기 대회가 열렸는데 이 탈진 사고가 발생해서 19명이나 병원에 이송됐다고요? 예, 지금 최장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 야간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예. 야간 마라톤 대회가 예. 어제 오후 7시 42분경에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예. 28명이 탈진했다고 합니다. 와. 그러면서 119에 3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 19명이 의식 저하 등으로 중상자로 분류가 돼서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다행히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부상자들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고가 발생해서 경기는 조기 중단된 거죠? 예, 그러니까 소방 당국이 대형 1단계를 발령하면서 경기는 이제 조기 중단이 됐는데 참가자들이 인터넷에 글을 쓰고 있거든요. 네. 한 참가자는 당시에 길은 어둡고 사람들은 쓰러져 있고 공포 영화를 보는 것처럼 너무 무서웠다 이런 글도 올라오고 뭐 살아서 돌아와서 감사한 대회다 최악의 대회다 이런 글도 올라왔는데 어떤 분은 온열 환자가 눈앞에 쓰러져 있는데 15분을 뛰어도 안전 요원이 안 보이더라. 이렇게 소름 끼치는 대회는 듣도 보도 못했다. 행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뭐 더워도 진짜 너무 덥습니다. 서울이 지난 118년 중 최장 열대야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자, 다음 주 22일이면은 이 모기잎도 삐뚤어진다는 처서가 오지 않습니까? 네. 이 처서가 오면 좀 더위가 좀 꺾일까요? 원래 이제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 네. 일단은 1차적으로 광복절 지나면서 한꺼풀 이제 꺾일 때가 있고 예. 네. 늦어도 처서 때는 더위가 꺾이는 마법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처서 마법 이런 단어도 있는데 올해는 그 마법이 펼쳐지지 않을 것으로 지금 기상청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22일이 처서거든요. 예. 동시에 다음 주에 비 소식도 있거든요. 예. 처서하고 비가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폭염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8월 말까지 이어지지 않겠느냐. 와. 그렇게 지금 기상청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을 앞두고 벌초하러 가시는 분들, 또 벌초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조심해야겠습니다. 그제 경기도 군포의 한 공원에서 제초 작업을 한 뒤 점심을 먹던 직원 2명이 말벌에 쏘였는데 그중 한 명이 끝내 숨을 거뒀다고요? 예, 숨지고 말았는데 16일 날 낮 12시 반경에 군포의 한 공원에서 제초 작업을 하다가 점심 식사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60대 여성이 일단 먼저 벌에 쏘였고 그 사고를 목격한 70대 남성이 이렇게 다가가다가 머리를 쏘인 거예요. 와. 그런데 머리를 쏘인 70대 남성이 그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충남 보령에서도 광복절에 벌초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벌에 쏘여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해마다 벌에 쏘여 숨진 사람 평균을 냈더니 매년 11명에 달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벌쏘임 사고가 네.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평균 7,100여 건 정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 그중에 매년 11명이 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이 벌쏘임 사고 중에서 80%가 7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오. 자, 그렇다고 벌초를 안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자, 벌에 쏘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조언 한번 들어보시죠. 곤충류들은 색깔을 구별을 못합니다. 색깔이 진하면은 어떤 형체나 이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곤충들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 곤충들은요, 색깔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이 좋다,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또 이 도움이 될 만한 일반인 시청자분들이 알아야 될 만한 뭐 좋은 팁 같은 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벌의 공격성을 자극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어두운 색깔, 검은 색깔 이런 거를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곰이 왜 곰돌이 푸가 벌꿀 좋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곰이 벌집을 파괴해서 벌꿀을 먹는다는 거예요. 벌이 그래서 곰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강한데 검은색 옷을 입으면 곰이라고 생각해서 혹은 오솔이라고 생각해서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학자들은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은색 옷이나 검은색 머리카락도
모자로 가리는 게 좋다. 오. 좀 전에 70대 그 남성이 머리를 쏘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모자를 쓰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옷은 대체적으로 하얀색이나 밝은 색깔이 좋고 예. 그다음에 벌이 향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향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어쨌든 향이 강한 향수나 화장품 같은 것들 그런 걸 야외에 나가실 때는 좀 피하는 게 좋고 그리고 머리가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머리 쏘였다가 사망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벌집을 건드렸다면 머리를 감싸고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빨리 이동을 하는 것이 좋고 예. 그리고 벌에 일단 쏘였다면 이 피부에 벌침이 박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벌침을 긁어서 빼내야 되는데 손으로 빼내는 것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카드라든가 어떤 물체를 통해서 긁어서 벌침을 빼낸 다음에 물로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만약에 주변에 얼음이 있다면 얼음을 갖다 대서 그 독소가 빨리 퍼지는 걸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뭐 구역, 구토, 어지러움, 뭐 호흡곤란 이 등등등 이상 징후가 있다면 빨리 119에 신고해서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뭐 침 바르고 된장 바르고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민간요법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오. 손으로 막 긁어도 안 되고 카드 같은 걸로 침을 빼내고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찜질하고 119에 신고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안 잠잠하던 코로나가 지금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폭염에 코로나까지 퍼지면서 시민들은 아주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 코로나 입원 환자가 한 달 새 9배나 폭증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치료제가 턱없이 부족하다고요? 예,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럴 때 치료제가 바로바로 공급이 돼야 또 이제 확진자들을 치료할 수 있을 텐데 예.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한 달 새 9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8월 첫째 주에 전국의 의료기관이 19만 8천 명분의 그 치료제를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급된 양이 그 신청한 양의 16%에 그쳤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좀 뒤늦게 추가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군요. 질병관리청이 뒤늦게 추가 공급을 약속했고 또 대통령실도 치료제 26만 분 지금 구매 제약 체결 중이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 걱정이 정부가 너무 또 뒤늦게 하면 안 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코로나19가. 그런 우려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이 감염병 관리라는 것이 선제적으로 예.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한 걸음 뒤처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9배 한 달 새 폭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럼 선제적으로 뭔가 관심 그 위기 단계를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19가 감염병 위기 단계 중에서 가장 낮은 관심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이것보다는 격리 지침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확진자의 경우에 기침, 발열 같은 주요 증상이 나아진 후에 24시간 격리가 권고되고 있는데 이것보다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나마 학생들의 경우에는 예. 이제 그 확진이 됐을 때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그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오. 그 학생들은 그러니까 출석 걱정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의사소견서만 받으면 학교 안 나가도 스스로 이제 격리 조치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직장인은 격리가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확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출퇴근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내가 지금 확진이 됐는데 격리돼야 되잖아요. 예. 격리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연차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휴가를 본인이 본인이 내야 된다고요? 된다는 거예요. 오. 근데 아니 내가 확진이 됐는데 직장에 나가서 물론 전화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직장인이 휴가 쓴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각 직장에. 그러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코로나 걸렸을 것 같으면 얘기 안 하고 그냥 출근할 수도 있겠네요. 연차 쓰는 거 아까워하시는. 그렇죠. 만약에 휴가가 굉장히 부담되는 네. 직장이라면 어쩔 수 없이 또 뭐 출근을 해야 되는 마스크 쓰고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면 감염병이 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격리되는 문제, 격리 관련 규정 이게 조금 더 강화돼서 빨리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런 아니,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일부에서는요. 제일 지금
걱정되는 게 젊은 사람들이야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네. 이 중증 환자나 이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치료제가 중요한데 지금 네. 치료제도 좀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던데.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료제 공급이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이제 확진이 된 경우에 치료가 이루어져야 이게 더 깊은 단계로 악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을 텐데, 예. 그러니까 치료제 공급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격리 지침이 빨리 지금 강화돼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확진된 분들이 또는 확진이 안 됐다 하더라도 감염된 분들이 격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그게 젊은 사람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뭐 본인의 면역력으로 이겨낼 수 있을지 몰라도 어린이, 뭐 노약자, 또 이미 다른 병에 뭐 감염된 기저질환 분들, 환자, 예.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또 그 감염된 분들이 혹시 병문안을 간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니까 빨리 격리 지침이라든가 대응 단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일들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하재곤 평론가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